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따뜻한 물 한 잔? 아니면 약을 드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첫 습관이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단돈 100원짜리 소금 한 줌으로 약국비를 아끼고 손주들이 더 가까이 안기게 되는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 중에는 10년 넘게 먹던 고혈압약을 줄인 분도 계시고 치과 의사가 충치가 사라졌다며 깜짝 놀란 분도 계세요. 믿기 어려우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50년째 이비인후과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호입니다. 저는 7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대체 뭘까요?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소금물 가글입니다. 부엌에 있는 소금이 보약보다 나을 수 있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험과 실제 환자들의 사례는 이 단순한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박 선생님, 이게 정말 소금물 때문인가요? 약도 아니고. 지난달 만난 68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한 달 전 그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 손주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며 속상해하셨죠. 자식들도 멀리서 인사만 하고 돌아간다는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나이 들면 침이 줄어들어 입 냄새가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녹여서 아침 저녁으로 가글해 보세요.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신 김영수 할아버지. 그런데 한 달 만에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손주가 다시 제 무릎에 앉아 할아버지 냄새 좋아졌어 하더라고요. 게다가 감기 기운도 없어졌어요. 이게 정말 그 소금물 때문인가요? 김영수 할아버지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기침으로 시작했던 70세 이정숙 할머니,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다며 우울해하셨던 그분은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아파트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도 숨이 안 차요. 아침에 가래도 안 끓고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은 왜 소금물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비밀은 우리 몸과 소금물의 놀라운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0.9%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낯설지 않죠. 이 소금물이 입 안과 목을 지나갈 때 삼투압 작용을 통해 염증 물질을 씻어내고 부기를 줄여줍니다. 박 선생님, 병원에서는 항생제도 주고 소염제도 주던데 그냥 소금물로 된다고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65세의 박명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입 안 관리가 심장 건강과 연관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의아해하셨죠.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박명자 할머니는 정기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심장 전문의도 놀랐다고 합니다. 무슨 좋은 약을 드셨나요? 심장 의사가 물었답니다. 소금물 가글만 했는데요. 박명자 할머니가 대답했죠. 소금물이요? 그게 왜 효과가 있죠? 의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놀랍게도 입속 세균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 질환이 있으면 그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심장이나 뇌까지 이동할 수 있죠. 이것이 심장 질환이나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입안은 세균의 천국이 되고 이 세균들이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런 세균들을 씻어내고 입 안 환경을 개선하며 침 분비를 자극해 자연적인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79세 장경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어떨까요? 10년 넘게 잠들기 전 목 아픔과 기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일시적인 호전만 있었죠. 잠들기 전 소금물 가글을 꼭 해보세요. 밤새 입안이 건조해지는 걸 막아줄 겁니다. 한 달 후 장경수 할아버지는 밝은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밤중에 목 때문에 깨지 않았어요. 아내도 덕분에 편히 잘 수 있다고 좋아하네요.
이게 다 그 소금물 덕분인가요?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입안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해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까지 도움을 줍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제 소금물 가글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를 맛있게 하려면 비법이 있듯 소금물 가글도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50년 진료 경험에서 깨달은 6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황금 비율입니다. 소금물을 얼마나 진하게 타야 할까요? 너무 짜면 입 점막이 자극받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답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입니다. 이 농도는 우리 눈물과 비슷해서 점막에 자극 없이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황금 비율을 무시했다가 낭패를 본 분이 있습니다. 77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평소 짠 음식을 좋아해서 소금을 한 숟가락이나 넣었다가 목이 따가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음식은 입맛대로 드셔도 되지만 소금물 가글은 정확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마치 약을 정확한 용량으로 먹는 것과 같아요. 이후 이상철 할아버지는 농도를 조절했고 2주 만에 효과를 보셨습니다. 기침이 줄어들고 아침 목 아픔도 사라졌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물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로 가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그대로 사용하시나요? 둘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소금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야 합니다. 찬물은 목 점막을 수축시켜 방어력을 떨어뜨리고 뜨거운 물은 점막을 자극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박 선생님, 제가 아침마다 찬 소금물로 가글 했더니 오히려 목이 더 아파져요. 62세 정미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꾸라는 조언 후에 정미자 할머니의 목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가 효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루 중 언제 가글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점심 후? 저녁 식사 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2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잠들기 직전입니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침분비는 거의 멈춥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은 세균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글을 하면 밤새 번식한 세균들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82세 최순자 할머니의 경우가 정말 놀랍습니다. 10년 넘게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던 최순자 할머니는 아침 가글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연달아 나서 온 가족이 함께 깨곤 했어요. 그런데 박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소금물 가글을 하니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아침부터 재채기를 안 해요. 손녀가 할머니, 요즘 아침에 안 재채기 하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잠들기 전 가글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는 가글은 밤 시간 동안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2시간대에 가글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평생 아침에 가래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 가글을 시작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에 가래가 끓어 한참을 캑캑거렸는데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맑은 목소리로 아내를 부를 수 있어요. 아내가 내 목소리가 3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놀라요. 네 번째 비결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몇 초 휘 돌리다 뱉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 채 아 소리를 내듯 목구멍 깊숙이 가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30초는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30초가 길게 느껴져요. 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참아야 합니다. 마치 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68세 박영호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목이 간지러워 오래 가글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연습한 결과 이제는 30초 이상 가글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효과도 확실히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가글하는 30초가 하루 중 가장 상쾌한 시간이 되었어요. 마치 목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씻겨 나가는 느낌이랄까요?
5번째 비결은 가글 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글 직후에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드십니다. 그러나 가글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3세 장미숙 할머니는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가글 후에 바로 아침 약을 먹어도 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글 후에는 입안과 목에 소금물의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이 보호막이 유지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글 후 20분 정도는 약도 드시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장미숙 할머니는 이 조언을 따라 가글 후 시간을 두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복용하던 감기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6번째 비결은 개인 맞춤법입니다. 소금물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각자의 증상에 따라 소금물에 다른 재료를 조금 첨가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목감기나 인후통이 잦은 분들에게는 소금물에 생강즙을 한두 방울 넣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서 목의 부기와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9세 한상철 할아버지는 매년 겨울이면 목소리가 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강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겨울은 목소리를 잃지 않고 지냈어요. 매년 겨울이면 전화를 받기도 어려웠는데 이번엔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도 했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젊어졌어요 라고 말해서 정말 기뻤어요. 충치가 자주 생기거나 단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 칼끝으로 살짝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입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71세 김진서 할머니는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해서 치과를 자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베이킹소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치과 검진을 갔더니 의사가 어머 충치가 하나도 없네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조금 넣어서 가글 한다고 했더니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가물은 항상 최소량만 사용하세요. 과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한두 번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진정한 효과는 매일 꾸준히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만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침에도 한 번 더 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다가 금방 지치는 것보다 무리 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소금물 가글도 습관이 되었어요. 이제는 가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예요. 75세 정미경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1년 넘게 소금물 가글을 하신 정미경 할머니는 감기약을 사 먹은 지 9개월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약국에 들르셨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6가지 비결을 실천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아침 저녁으로 30초씩,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잠들기 직전에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에 그치겠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 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소금물 가글의 황금 비결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매일 실천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5년 전 의사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만난 환자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때 60세였던 한 할머니는 지금 105세로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젊은 의사 선생님. 제 비결은 소금물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요. 이 습관 하나로 저는 의사 선생님을 거의 찾지 않아요. 그땐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그분이 105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비결 중 하나는 분명 그 소금물 가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83 이명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덜 아프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자 손녀가 할머니, 요즘 냄새 안 나요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는 감기약을 사러 약국에 갔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감기약을 산 게 언제지?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감기에 걸린 거였어요. 7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고혈압으로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소금물 가글을 1년간 꾸준히 하신 후 의사가 약 용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의사가 혈압이 안정되었다며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무슨 운동을 시작했냐고 물어봐서 소금물 가글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고 했더니 의아해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잇몸 염증이 혈압에도 영향을 준대요. 그 염증이 소금물로 줄어들었나 봐요. 89 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던 서영자 할머니가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1년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올랐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더라고요. 보통은 점수가 떨어지는데 제 점수는 올랐거든요. 물론 소금물 가글만의 효과라고 할 순 없지만 제 입속과 목이 건강해지니 밤에 잠도 더 잘 자고 아침에 머리도 더 맑아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랜 시간 만나온 많은 어르신들이 소금물 가글을 통해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습관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통을 욕실에 두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 후에 바로 가글할 수 있도록요. 보이는 곳에 두면 잊지 않게 됩니다. 둘째,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면 작은 계량 스푼을 준비하세요.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셋째,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시간을 지키세요. 30초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래 한 소절을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시를 마음속으로 읊으면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다섯째,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지키는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소금물 가글은 100원짜리 소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오랜 시간 의사로 살아오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좋은 약보다 좋은 습관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73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감기약을 한 번 먹으면 10,000원이 넘게 나가요. 근데 소금 한 봉지는 1,000원도 안 하고 1년을 써도 남아요. 이게 정말 보약이네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험에 따르면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괴롭히던 목 통증, 잇몸 출혈, 입 냄새, 잦은 감기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후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소금 한 줌으로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